뚱뚱해 통통한 거랑 믿고 싶겠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는데 또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팩폭, 당신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10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지 않아서. 이거 굉장히 네. 현실적인 이유죠. 항상 다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운동. 근데 거의 대부분 내일이 모레가 되고 네. 모레가 글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 뭐랄까 실패하는 원인이라기보다 의지에 대한 문제인데 시작조차 안 하면서 해야겠다라는 결심만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심만 계속한다. 네네네.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요거는 왜냐면 네. 시작을 해야 실패를 하시는데 시작조차 안 하셨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바로 답정너. 네, 네,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더라.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운동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네. 도망가고 싶다. 살려줘.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하셔야지. 아, 운동 오늘 너무 많이 한 거 이 정도는 과도한 거 아니에요. 과도한 거를 선을 넘으시려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과도하다는 어떤 선 자체를 넘기가 힘들어요. 단언을 하건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도한 운동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팔랑기.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어로 다이어트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시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문제는 이 상품이나 아니면 이 코스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를 한 이유를 자기 탓을 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쭉 나오는 어떤 그런 마케팅, 홍보, 약간 요런 걸로 만들어진 상품들에 혹하는 약간 이런 거,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하실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네. 실패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 때문에 실패를 한 거지. 예, 그래서 요런 어떤 이 다이어트 상품들, 요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 요런 것들에 이제 좀 휩쓸리는 거,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크게 실패라는 요인 중에 하나다. 자, 네 번째는 죄책감? 이건 네. 뭔가요, 죄책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라는 것보다는 식사를 갖다가 굉장히 그 양 자체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자체를 갖다가 선별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좀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그러니까 되게 그 여러분들이 한 식사 자체를 폭력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열량이 없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 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네. 뇌는 포만감으로써 배가 부르네 그렇게 이렇게 참는데 세포는 참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곤약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제로콜라라든지 이런 음식물을 들어와서 위가 차잖아요. 위가 차 있는 상태에서 몸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렙틴 같은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그럼 포만 중추가 만족을 해요. 그럼 뇌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세포는 알아요. 몸에서는. 아. 야, 이거 페이크네. 열량이 없네? 그러면 세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 몸에 달라붙어 있는 단백질이나 혹은 미토콘드리아를 자가 포식합니다. 잡아먹어요. 예. 자기가 자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죄책감적으로 빠져서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 혹은 먹긴 하되 포만감은 높은데 되게 열량 자체가 되게 낮은 음식을 먹을 거야 하면서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포만감을 느끼고 뇌는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포가 가만히 있질 않아.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강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딱 들어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죄책감을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가 포식을 자꾸 유도해서 건강에도 좋지 않다. 다섯 번째 네. 감정적. 진짜로다가 규칙적인 어떤 운동, 상식적인 식사 이런 걸로 다이어트 접근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먹은 만큼 진짜 이 찌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동한 만큼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응이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선 자체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몸에서 나오는 반응 자체는 되게 많이 이 괴리가 있어요. 그 괴리를 못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몸 자체를 이루고 우리 몸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어떤 그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향상성과 네.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대한 효율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몸에서는 원하거든요. 근데 3개월에 뭐 10kg 이걸 원하지 않아요, 몸은. 여러분들은 원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몸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 몸이 원하지 않는다. 몸이 원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자기 합리화. 이건 뭐죠? 여러분들 본인이 기록한 거하고 실제 섭취량이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했던 운동량하고 실제 운동량하고 차이가 있고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어요? 나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최근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한테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먹은 거, 내가 운동한 거 뭐 했는지를 쭉 적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량, 그다음에 운동량이 체크가 돼서 나오죠.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내가 쓴 거랑 옆에서 실제 이렇게 네. 실험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거랑 했는데 식사량은 47% 정도 낮춰서 이제 기재를 하셨고요. 47%. 네네네네. 그리고 운동량은 51%를 늘려서 기재를 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어쨌건 기재를 했으니까 이런 관리가 나오는데 보통 하면서 그거를 따박따박 기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오류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기재를 안 하고 어떤 나만의 어떤 이 필로다가 빌로. 네, 나만의 필로다. 이 정도면 내가 좀 적게 먹었어. 아니에요. 많이 이 정도 먹었어. 운동 충분히 했어 하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음. 내 자신에게 스스로 관대한 자기 합리화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7번째가 네. 숫자의 저주.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외관상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다가 여러분들이 체중계나 인바디라고 하죠. 그런 거 올라왔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물도 마시지 말고요. 네. 공복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허리 사이즈를 한번 재보세요. 체중 변화가 없는데 허리가 약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공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이제 좀 이 체중계나 아니면 인바디나 이런 걸 체크했을 적에 나오는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길게 갈 생각을 하시고 사이즈를 재보세요. 사이즈가 진짜입니다. 8번째 빠른 포기. 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 단위로 1 year, 2 year 이렇게 연 단위로다가 플랜을 짜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 의지랑 관계없이 나의 어떤 이 다이어트 플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명절도 있고, 네. 명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이 있고, 네. 어젯밤에 뻑적지근하게 회식을 하면서 뭐 소주도 한 잔 먹고, 뭐 삼겹살에 쌈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이랬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 한 끼는 실패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거를 보고 내일에 해가 뜨면 다시 여러분들 다이어트 플랜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연 단위로 쭉 해야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3, 4개월 이걸 짜잖아요. 그러면 3, 4개월 동안에 이런 게 한 두세 번만 반복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째. 자, 이제 오버 트레이닝 네. 드디어 나왔다. 의지가 엄청나신 분들. 나는 반드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겠다.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겠다. 예. 하지만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현재 나의 어떤 체력, 현재 나의 어떤 근력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의지가 너무 앞서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버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고요. 쉽게 말하면 몸이 그냥 이렇게 그냥 번아웃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예.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건강에서 좀 더 멀어지게 되겠죠.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 자체에서 좀 약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10번째 이유가 뭐죠,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연예인을 상대로 싸우지 마세요. 수억에서 수십억의 개런티를 받으면서 그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정도의 최고의 전문가를 옆에서 붙여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못 하시겠어요? 되죠. 여러분들도 되죠. 하실 되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해봤는데 안 돼요. 네. 나는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네. 몸을 만드시고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은 조건과 환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10가지나 제가 이유를 댔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항상 이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예.